더불어민주당 충남지사 예비후보 선거운동을 전면 중단하면서 그 이후에 또 여러 루머가 뒤따랐던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자, 그간의 의혹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면서 정면 돌파 의지를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로운 폭로가 나왔습니다. 자, 관련 얘기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의 관계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0년이란 오랜 시간 지속되었고, 박수현이 혼자 거주하는 아파트를 수시로 시간 구분 없이 드나드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편이 저를 회유해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런 회유 없었습니다. 지금 그럼 오 선생님이 말씀하신 건 전부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 나온 게 사실은 많이 힘듭니다. 자, 지금 화면에서 보셨습니다마는 지금 충남지사 예비후보인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과 그리고 또 공주시 의원으로 알려져 있는 다른 여성분, 이 둘이 내연관계라는 이 루머들이 나왔었는데, 지금 박수현 전 대변인의 전 부인까지 기자회견에 나서서 이런 상황을 증언을 하고 있는 건데, 정확하게 좀 어떻게 된 상황인지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지금 나오신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영환 씨라고, 왜 내연관계, 박수현 전 대변인이 내연관계에 여성이 있다라고 폭로한 분이잖아요. 그분하고 또 박수현 전 대변인 지금 전처가 나와서 이제까지 박수현 전 대변인이 이야기했던 부분, 그러니까 불륜이 아니다, 본인은 11년 전부터 별거를 하고 있었고 뭐 내연관계 여성이 아니고 불륜이 아니다라고 했었는데, 이 말을 반박을 하는 기자회견을 오늘 가진 겁니다. 그리고 이 이제 박 전 대변인이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그 전처에 의해서 이혼당한 것이 아닌, 그러니까 전처에 의해서 이혼당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전부터 여성 문제로 문제가 좀 많았다라고 지금 전 부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 문제라는 건 지금 왜 좀 논란이 됐던 그 여성 시의원이 아니고요. 오래전부터 다른 여성과도 뭐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라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혼하게 된 계기가 뭐 이제 그 박 전 대변인은 뭐 생활고도 있었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박 전 대변인이 가장으로서 무능했고 또 여성 문제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부터도 여성 문제가 있었다라는. 그러니까 지금 논란이 됐었던 그 여성 시의원이 아니라 다른 그 여성 때문에. 아하, 그렇군요. 그 부분은 정확히 저희가 지금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뭐 박 전 대변인 측 입장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오영환 씨가 지금 계속해서 폭로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제 상황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말한 부분은 뭐 캠프 차원에서 오영환 씨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서 그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뭐 이 내연녀라고 하는 이 여성에 대해서 호감을 가진 시점 등에 대해서도 정확히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오영환 씨가 말하는 시점과는 차이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오영환 씨가 오전에 추가 폭로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박수현 예비후보가 입장을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기자회견을 했던 오영환 씨, 그러니까 폭로 기자회견을 한 분은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내연녀를 시의원에 공천을 했어요라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잠깐 이야기를 다시 드리자면요. 지금 두 가지 의혹을 제기한 거예요. 내연 그 관계에 있는 여성이 있다. 그리고 그 내연 관계에 있는 여성을 공천을 했다. 그게 이제 도움을 줬다, 특혜를 줬다. 이런 문제가 굉장히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그 박수현 전 대변인이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그러니까 그 내연 관계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1년 전부터 별거에 들어가 있었던 상황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어떻게 보면 헤어진 관계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 내연 관계에 있었던 여성 공천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그 선거들을 통해서 다 청와대 검증도 다 받았다, 이런 표현가 있었어요. 지긋지긋하다, 이런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론 뭐 그 의원의 실명을 말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런 폭로를 한 아까 오영환 씨가 충남지사에 도전하는 어떻게 보면은 라이벌이죠. 그러니까 같은 당이 양승조 의원을 지지한다는 사실을 이렇게 내비치면서 혹시 이게 정치적 역공이 아니냐, 이런 의혹의 제기를 하기도 했죠. 자, 그런데 이 내연녀라고 루머가 돌았던 이 여성 시의원과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재혼할 것이다,
이런 보도도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박수현 후보가 지금 법적인 이혼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싱글이죠. 재혼 얘기가 나왔던 걸로 추정을 해보는데요. 일단 박수현 대변인은 이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고요. 좋은 감정이 있는 건 맞고요. 퇴근을 하면 돌아갈 가정이 있고 싶고 그건 사적인 이유입니다. 제가 향후에 꾸릴 제 소망하는 가정이 그 상대가 꼭 그분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해본 바도 없고 결정해본 바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어쨌든 뭐 좋은 감정은 갖고 있다라는 것은 말하지만 뭐 재혼은 아니다. 네, 그러니까 박 후보의 말에 따르면은 2016년 20대 총선 때부터 여성 시의원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죠. 네. 박 전 대변인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11년 전에 아내와 실질적으로 헤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었고 그런 과정에서 해당 여성 시의원을 알게 됐고 또 이분은 심각한 발달 장애아를 키우는 엄마였고 잘 알려졌잖아요. 박 전 대변인 박 후보 역시 장애아이를 이미 잃은 아빠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예.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서로를 위로하면서 친해졌다. 네. 그리고 저렇게 고통을 받은 사람이라면은 마음속으로 어떤 다른 마음을 가졌던 것은 사실이다. 여기까지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이 내연은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만은 그래도 호감 있는 여성, 본인이 사감이 있는 여성이 시의원 비례대표에 공천을 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건데 예. 본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당 활동을 하도록 불러낸 것은 맞지만 해당 시의원은 입당 후에 지역위원회 운영위원도 맡고 여성국장도 하면서 힘든 일을 더 맡아서 해왔다. 예.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비례대표를 추천해야 되는데 마땅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설득해서 고심 끝에 비례대표로 추천하게 됐다. 그리고 당시에는 또 아무도 이 비례대표 이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특혜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예. 공주시가 인구 10만밖에 안 되는 작은 도시라고 할지라도 예. 이 각 정당에 포진해 있는 이게 당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원들이 비례대표라고 한다면 누구나 받고 싶어 할 터인데 근데 지금 하고 싶은 사람이 없어서 설득 끝에 공천을 줬고 그래도 특혜가 아니다. 이렇게 해명하는 것은 좀 설득력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박수현 전 대변인은 공천 받을 만한 분이었던 자격이 있었던 분이라고 주장을 또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박수현 전 대변인 그래서 아주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난 법적으로 다 대응할 거야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감을 내비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뭐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해당 민주당 당원을 검찰에 고발을 했고요. 예. 또 내연녀로 지목된 여성 시의원도 명예훼손 혐의로 이 해당 민주당원을 검찰에 고소한 상태입니다. 이 기자회견을 한 분을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박수현 전 대변인 그런데 성폭행 폭로 뒤에 선거운동 중단을 했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다시 다 재개를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12일부터, 그러니까 월요일이죠. 월요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이제 그 선거 운동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12일 오전 충남도청 1층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 선거 운동 재개를 선언할 예정입니다. 낮은 자세로 사죄하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또 한 명의 또 인사가 있습니다. 성추문 의혹에 휩싸인 논란에 정봉주 전 의원 서울시장 출마 예비 등록까지 했던데 오늘 입장 낸다 그랬는데 어땠습니까? 네, 오늘 오후 2시에 입장을 낸다고 했는데 벌써 지금 나온 것 같은데 정봉주 2시에 낸다 그랬는데 입장이 벌써 나왔어요? 아마 구체적인 내용은 받으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입장이 나왔는데요. 해당 기자가 말하는 부분이 12월 23일에 이제 정봉주 전 의원이 나를 호텔로 불렀다 이거였잖아요. 피해자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봉주 전 의원이 정확하게 내가 그때 무엇을 했는지 본인의 입장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아예 나는 처음부터 여의도 호텔에 간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성추행을 한 것은 절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 호텔에 간 적도 없다, 그날? 네. 그리고 그 기자가 지금 어느 룸인지 특정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또 반박을 하고 있고요. 난 그 시간에 그곳에 갈 틈이 없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근데 상황을 한번 보자면은 정봉주 전 의원이 말하고 있는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는 12월 22일에 그러니까는 호텔에 가기 전날이죠. 그날 밤부터 낙곰수를 녹음하고서는 멤버들과 식사를 했고 시간이 없는 와중이었음에도
변호사들과 만나서 회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다음 변호사들과 만났고 이 와중에 또 어머니까지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병원으로 그렇죠. 이게 수감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었으니까. 예. 그런 와중에 내가 어느 모 병원까지 병원으로 이동을 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해당 그 성추행이 있었다고 말하는 여성을 만날 시간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여성을 알고는 있고 만난 적은 있는데 해당 날짜에 여성을 안 만났다는 이야기가 그렇죠. 예. 정봉주 캠프에서는 지난 2, 3일 동안 이 의혹이 불거지고 나서 그날 있었던 동선을 복귀하자 해서 이 동선을 다 복귀를 한 겁니다. 수년 전의 일이니까 사실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거든요. 약 한 6, 7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귀를 해본 결과 복귀는 어떻게 했냐면 이 당시에 굉장히 핫한 그 뉴스 메이커였기 때문에 언론 보도가 시간대별로 쭉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 추려갖고 그럼 동선을 짜보자 해서 이동 동선을 다 짜보니까 그날 본인이 호텔에 갈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이 되지 않았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이것을 이제 언론에 다시 이제 공개적으로 밝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따져 보자면은 뭐 어디 가서 식사했던 부분, 변호사들과 회의했던 부분, 병원에 갔던 부분 이건 확실히 증명이 된다면은 정봉주 전 의원의 말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 보이는 상황이죠. 그거는 그 전날이라는 거죠? 네, 전날 상황입니다. 오늘 그런데 아주 장문의 입장문을 지금 냈거든요. 저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은 한눈에 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아주 1, 2, 3, 4, 5 해가지고 이렇게 입장문을 해명을 내놨고 그리고 이렇게까지 늦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또 하나, 둘, 셋 이렇게 해가지고 내놓는데 그리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제 그 물증이랄까 본인의 혐의가 없음을 인정하기 위한 이제 나름의 준비를 한 건데 이게 이제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15일 날 다음 주죠. 다음 주 15일에 정봉주 의원에 대한 민주당 입당 심사 승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 본인의 입장을 밝히고 나서 여론 흐름을 본 뒤에 민주당의 판단에 맡기겠다. 지금 이런 전략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 주목해봐야 될 포인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체로 이런 정도의 상황, 지금 민주당 복당이 되느냐 마느냐, 그리고 또 서울시장에 계속해서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정말 어떻게 보면 정치인으로서 절체절명의 상황이 되는 정도의 뉴스인데요. 이 정도 되면 대체로 정치인들이 이 상대방에 대해서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게 대부분의 문법인데 오늘 그거는 일단 없습니다. 이 본인이 고소를 하게 되면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해당 이걸 폭로한 여기자분 피해자분이 또 아마 제2, 제3의 제스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또 이걸 정확하게 어떻게 진실이 밝혀지게 되는 것인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비후보 등록은 지금 한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민주당 복당이 15일인데. 그렇습니다. 일단 흐름을 보겠다는 건데요. 민주당의 기존이 이렇습니다. 성추행이나 아니면 성폭력, 지금 미투 운동으로 인해서 논란이 된 인사들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징계를 하거나 탈당 조치하거나 아니면 복당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게 이제 기본 입장인데 정봉주 캠프 측의 입장은 또 이렇습니다. 사실이 아닌 약간 그 과장된 의혹 제기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상처를 입었다 명예에. 그래서 이거를 복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그 본인이 했던 행적을 다 복귀를 해서 언론에 공표를 했고 이 공표된 사실에 대해서 다시 반박이 오면 재반박을 하면서 사실을 바로잡고 그걸 통해서 복당까지 가는 길을 한번 열어보겠다, 개척하겠다 이제 이런 전략을 어떨 것 같습니까, 윤은희 기자? 복당 상황. 네, 지금 뭐 민주당이 정봉주 의원에 대해서 미투 의혹이 터지니까는 정봉주 전 의원은 민주당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상 정봉주 전 의원을 여권 인사라고 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저는 정말 죄송한데 저도 정치부 기자인데 정봉주 전 의원이 사실 민주당에 입당이 돼 있는 줄 알았었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뭐 또 하나의 예를 들자면은 여당 출입처인 제가 커버하고 있는 의원이기도 하거든요. 당연히 민주당 사람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이렇게 민주당이 선긋기를 하고 나선 거에 대해서 좀 지나치다라는 지적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뭐 다시 얘기의 중심으로 좀 돌아와서 얘기를 하자면은 지금 당이 성범죄 시 공천 배제를 공언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승인이 될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정봉주 전 의원은 아주 자신감을 냈었거든요.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이렇게 복당이 신청을 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고요. 당에서 복당 심사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뭐 떨어질 리는 없겠지만 복당이 완성이 돼서 당원권을 회복하게 되면 그 다음에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밝힐 생각입니다.
자, 지금 뭐 당시 지난달 얘기인데 당시에는 굉장히 그래도 나름대로 자신감은 있었는데 지금 15일 복당 여부를 봐야 되는데 지금 무소속으로 일단은 서울시장 예비후보 등록은 한 거죠? 네, 무소속으로 지금 나설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민주당 상황으로 봤을 때 뭐 성범죄 시 공천 배제를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 정봉주 의원을 뭐 윤리위를 통해서 결과는 지켜봐야겠지만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낮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으로 신청을 했어요. 예비 등록을 했었는데 어제 오후 뒤늦게 소속 전당을 민주당이 아직 복원이 안 됐기 때문에 본인이 다시 그래서 무소속으로 변경해달라고 선관위에 서면으로 요청을 한 거예요. 원래는 민주당으로 신청을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될지 알고 이렇게 했는데 아직 안 됐으니까 다시 무소속으로 변경해달라고 서면 지금 요청을 정봉주 의원 측에서는 심지어는 이제 복당이 허용이 되지 않고 이대로 그냥 진행된다면 본인이 이 명예를 회복하는 차원에서라도 무소속으로라도 출마를 강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그거는 무소속까지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복당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아마 압박 차원의 접근일 수도 있는데요. 네,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또 이 지방선거 재보선이 지금 이제 막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 그런데 유명 여성 앵커가 오늘 입당을 했다 그러는데요. 누구예요? 실검에 굉장히 많이 올랐던 분이죠. 배현진 전 MBC 앵커입니다. 메인 뉴스가 여성 메인 뉴스 앵커로는 거의 최장수 앵커라고 알려진 분이죠. 근데 이제 김재철, 김장경 그 전 사장 시절에 노조 파업 불참으로 인해서 MBC 노조원들하고 갈등을 빚다가 이제 최근 퇴사를 했고 오늘 이제 자유한국당에 입당을 했는데 입당 소감 얘기하는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잠시 보시죠. 약 석 달 전엔 정식 인사통보도 받지 못한 채로 8년 가까이 진행해온 뉴스에서 쫓겨나듯이 하차해야 했습니다. 시청자들께 마땅히 올렸어야 할 마지막 인사조차 올리지 못했습니다. 약간 좀 울먹이는 듯한 이제 모습도 보이긴 했는데요. 사실 배현진 전 앵커 방송하는 것 같네요. 근데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좀 방송인. 네, 뭐 퇴사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근데 배현진 전 앵커뿐만이 아니라 길환영 전 KBS 사장도 입당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KBS 그 PD 출신이죠. 그리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사장을 지냈고 세월호 그 이제 참사 이후에 뭐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으로부터 뭐 세월호 관련 기사 교체 요청을 받고 이를 이제 실행에 옮겼다고 해가지고 좀 논란이 됐었는데 그래서 이제 언론단체한테도 고발을 당했는데 검찰에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받기도 했었죠. 그렇군요. 지금 뭐 자유한국당에서는 굉장히 반기고 있습니다만은 자 그런데 배현진 전 앵커가 자유한국당에 입당을 하면서 이 송파을 서울 송파을 지역구에 전략 공천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거기엔 이미 다른 정당의 바른정당이나 민주당의 또 경쟁 주자들이 또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마도 송파을의 이번 그 재보궐선거는 방송인 출신들끼리 경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현재 바른미래당 박종진 예비 후보가 지금 이제 선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박종진 그렇습니다. 전 앵커가 지금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그렇습니다. 뛰고 있다고 예비 후보예요, 다. 박종진 전 앵커는 다 아시겠지만 종편에서 종횡무진 또 활약을 했던 그런 방송인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 구 바른정당 시절에 이혜원 대표가 영입한 1호 정치인이었습니다. 송파을 당협위원장으로 지금 재직하면서 그 바른미래당 출범과 함께 재선거를 계속해서 준비해 왔던 분이고요. 그리고 여권에서는 또 SBS 기자 출신의 한정원 전 청와대 행정관이 출마할 것이다. 한정원 현 청와대 행정관이 출마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되니까 지금 배현진 MBC 전 앵커도 있죠. 그다음에 박종진 전 앵커도 있죠. 그리고 이제 한정원 전 기자까지. 방송인들이 뭉쳤네요. 그렇습니다. 방송인끼리의 대결로 아마 이게 굉장히 좀 시선을 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에는 송기호 변호사가 지금 당협위원장,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최재성 전 의원도 지금 이쪽에 뛰고 있다는 얘기도 핵심이죠. 있어요. 네네,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한정원 청와대 행정관 얘기도 지금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다. 다 예비 후보들이에요. 아직 그리고 이 배현진 씨는 예비 후보 등록도 아직은 안 돼 있는 상황인데 여하튼 뭐 방송을 보는 것처럼 또 우리가 또 선거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겠군요. 송파을 선거는 마치 저 뉴스를 접하는 듯이 접해야 뉴스 현장을 한번 가보면 재밌을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러겠네요. 야,
네, 특이한 현상이 지금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예측이니까 당내 공청 과정을 다 거쳐야 됩니다. 자, 마지막 이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